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풀 시크니스 테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인트로덕션을 보겠습니다. 풀 시크니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디저너티브 혹은 트라우마틱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로테이터 커프의 디스럽션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안테리어 쪽에 테어가 생기게 되면 바이프시스 풀리 리전과 연관되어서 테어가 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진행한 이미징 파인딩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AC 조인트에 로테이터 커프 테어로 인해서 시스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MRI 소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시크니스 로테이터 커프의 정의라는 것은 알티큘라 사이드와 벌살 사이드가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전층에 걸쳐서 5개의 레이어에 걸쳐서 다 시크니스의 그런 테어가 있는 것을 풀 시크니스 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래널 휴메럴 조인트 스페이스와 서브 아크로미얼 서브 델토이드 스페이스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텐던 테어의 그 갭을 통해서 그것이 전형적인 풀 시크니스입니다. 여기서도 보자면 알티큘라라 벌살 사이드가 완전히 서로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휴메럴 헤드가 거의 아크로미얼과 거의 좀 어버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풀 시크니스 테어라는 것은 이 텐던의 완전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수프라스피너스 텐던의 안테리어부터 포스테리어까지 모두 다 테어가 있어야지만 풀 시크니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텐던에 파셜하게 인볼먼트 하더라도 그것이 벌티컬하게 그 전층에 걸쳐서 깊은 알티큘라 파이버부터 벌살 파이버까지 모두 다 테어가 있으면 그것을 풀 시크니스 테어라고 합니다. 로테이터 커프 테어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디저너티브 로테이터 커프 테어이죠. 그래서 바이프스 텐던에서부터 바로 뒤로 한 15mm 정도까지가 디저너레이션이 잘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테어가 흔하게 생기게 되고 스몰 풀 시크니스가 83%, 스몰 팔샷 시크니스 테어가 72% 정도로 가장 흔한 위치이고 이러한 테어 패턴 디저너티브 테어가 이제 가장 흔합니다. 바이프시스 텐던보다 이렇게 한 15에서 15mm 정도 뒤에 여기에 로테이터 커프의 디저너티브 테어가 가장 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앞에서부터 바이프시스 텐던보다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를 이렇게 X좌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를 Y자로 표현하여서 이렇게 보면 13에서부터 한 15, 16 여기가 가장 인시던스가 높죠. 가장 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부터 한 15mm 정도의 내외에서 테어가 잘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이미지를 보자면 이게 로테이터 케이블이죠. 로테이터 케이블의 15mm 정도라는 것은 거의 로테이터 케이블의 크레센트겠죠. 여기가 로테이터 케이블의 저스트 라테랄이니까 크레센트의 거의 중앙에서 여기가 가장 흔한 인시던스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센트 에어리어가 되게 디저너티브 테어가 잘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 및 인시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풀 시크니스 테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몰 풀 시크니스 테어 혹은 파셜 시크니스 테어에서도 대략 15mm 전후에서 가장 흔한 인시던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풋프린트의 아나토미를 다시 한번 리뷰를 잠깐 해보자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풋프린트이고 여기 라벤더 색깔이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풋프린트인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이 안테리어 투 포스테리어 위스가 한 12m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테랄 사이드에는 고작 1.3mm 밖에 되지 않고 여기는 7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피나투스도 이렇게 미디얼 알티큘라 사이드 쪽이 한 20, 여기는 32, 그리고 여기 미디얼 투 라테랄은 한 10 정도로 측정이 되고 이렇게 캡슐라 스트럭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한 4.5mm 내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프시스 텐던에서부터 한 15mm 정도가 가장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바이프시스 텐던에서부터 15mm면 여기 위치죠. 지금 여기에서 스프라스피나투스의 안테리어 투 미디어 안테리어 투 포스테리어 쪽이 여기가 지금 제일 긴 게 12mm인데 가장 흔한 인시던스가 15mm라는 것은 이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디저너티브 테어가 잘 생긴다라는 것은 거의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디저너티브 테어가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디저너티브 테어라는 것은 인프라스피나투스에서 테어가 생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풋프린트가 있는 것, 가장 라테랄 사이드죠. 알티큘라 말고 벌살 사이드. 그게 고작 1.3mm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장 흔한 디저너티브 테어가 있는 쪽은 거의 뭐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라고 프리도미넌트하게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풋프린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저너티브 테어 말고도 트라우마틱 인저리에 의해서 테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올드에이지에서는 숄더 디슬로케이션과 더불어서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잘 생기니까 노인 환자에게서 디슬로케이션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커프 테어가 있는지를 당연히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젊은 환자에게 있어서 그레이터 튜베로시티 어벌전 인저리가 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이러한 테어 패턴의 그런 트라우마틱 인저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풀 티크니스 테어는 파셜 티크니스 테어가 점차 더 프로그레션을 하여서 풀 티크니스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알티큘러 사이드에 테어가 있는데 이것이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벌살 사이드까지 연결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전층에 걸쳐서 테어가 생긴 거죠. 꼭 풀 티크니스 테어가 완전히 딱 그 갭이 딱 보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티큘러랑 찍찍찍찍찍 연결해서 벌살까지 연결되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니까 풀 시퀀스 테어로 진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풀 시퀀스 테어 중에서 보자면 이렇게 안테리어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테어가 있을 때 그러면서 바이프세스 풀리 리전이 있게 된다면 롱헤드 오브 바이프세스 텐던이 흔하게 럽처가 되는 경우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프라스피나투스나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 테어가 있으면 앞뒤로 진행하게 될 텐데 테어가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아주 심하면 테레스 마이너까지 갈 테고 또 심하면 앞쪽으로 가서 로테이터 인터벌을 통해서 스피리어 서브스카퓰러스 텐던까지 테어가 생기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안테리어 스피리어 테어라고 이제 보고, 그러면서 바이프세스 텐던의 럽처라든지 아니면 바이프세스 풀리 리전 같은 것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있으면서 바이프세스 풀리 리전이 생기면 결국 바이프세스 텐던의 미디얼 서블럭세이션, 디솔로케이션이 생기면서 서브스카퓰라리스 텐던의 테어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안테리어 수피리어 임피지먼트에서 또 자세히 로테이터 인터벌에서 바이프세스 풀리 리전에서 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클래시피케이션별로 MRI 파인딩을 알아볼 예정인데 그 중에서 그룹 4에 해당하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XR 이미지고 이건 센시탈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R 이미지에서 보면 서브스카퓰라리스 텐던과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있고 로테이터 인터벌의 루프를 형성하는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있고 스피리어 글레닌 휴메랄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피리어 글레닌 휴메랄 리가멘트가 바이프세스 풀리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에 테어가 생기게 된다면 바이프세스 텐던이 여기 안에서 탁 지지를 받고 있는데 미디얼 쪽으로 이렇게 인피리어 쪽 미디얼 쪽으로 서브럭세이션을 하게 되고, 서브럭세이션 하면서 서브스카퓰러스 텐던을 그렇게 다 안쪽으로 이렇게 테어를 시키면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스피리어 알티큘라 사이드 서브스카퓰러스 텐던에 테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환자에게서 이렇게 수프라스피나투스의 특히 알티큘라 사이드의 파셜 시퀀스 테어가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은 이제 그룹 4의 그런 풀리 리전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바이프세스 텐던 이러면서 럽처가 되기도 하죠. 바이프세스 텐던의 럽처, 디슬로케이션, 서블럭세이션, 그러면서 서브스카퓰라리스 텐던의 테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랑 똑같은 세지탈 이미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자면 바이프세스 텐던의 루프를 해당하는 이제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인데 지금 그게 되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데마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슬링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있고 여기 슬링 같은 구조물이 있어서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와 이렇게 컨버전스를 보이는데 이것이 스피리어 글레닌 휴메랄 리가멘트인데 여기 테어가 되었죠. 여기서 지금 테어가 되어가지고 요만큼 보이다가 맙니다. 그래서 스피리어 글레닌 휴메랄 리가멘트 테어가 되어서 지금 요만큼 찌글찌글하게 조금 보이고, 원래는 잘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것이 지금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풋프린트를 자극을 해서 서브스카퓰라리스의 딥 서피스를 테어시키고 있죠.
그와 동시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이 안테리어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알티큘라 사이드에 테어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이미지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로테이터 커프의 테어가 물론 여기서는 풀시크니스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로테이터 커프의 테어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안테리어 수피리어 테어가 있을 때에는 이런 수피리어 서브스카플라스 텐던 그리고 풀리 리전 이런 것들도 당연히 특히 안테리어 수피리어에 그 테어가 있을 때는 잘 봐야 합니다. 노말과 한번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바이프시스 텐던이 보이고 있고, 그쵸? 그런데 여기가 확실히 텐디노시스가 있고 여기는 텐디노시스가 없어 정상이죠. 여기에 보이는 것이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이고,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랑 접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스피레 글레는 휴메랄 리가멘트입니다. 이런 스피레 글레는 휴메랄 리가멘트는 휴메랄 헤드의 서브스카플라스 텐던의 바로 스피리어 스펙트에 그런 포비아 캐피티스라고 약간 디프레션 된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설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레 글레는 휴메랄 테어가 있게 된다면 이 서브스카플라스 텐던 테어가 생길 수가 있겠죠. 당연히 바이프시스 텐던이 서브럭세이션이 되면서, 그래서 이 인저리가 동시에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도 확실히 정상과 비교하여서 이 왼쪽 이미지에서 굉장히 두꺼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테어가 있죠. 확실히 비교하면, 정상과 비교하면 테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비슷한 XR 이미지를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 가장 딱 보이는 것이 바이프시스 텐던이 미디얼 쪽으로 서블럭세이션이 되었고, 여기 레서 투베러시티의 풋프린트에 탁 붙어 있어야 되는 서브스카플라 텐던이 이게 서블럭세이션이 되면서 당연히 테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서브스카플라 텐던의 파이버가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알티큘라 사이드에 파셜 시크니스 테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스피리어 글렌 휴메랄 리가멘트와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있는데 당연히 스피리어 글렌 휴메랄 리가멘트가 테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블럭세이션이 되었겠죠. 이런 것들은 세지탈 이미지에서 훨씬 더 잘 보이죠. 여기에서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와 스피리어 글렌 휴메랄 리가멘트인데 이게 테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이프시스 텐던이 이렇게 약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지탈 이미지에서 수프라스피나투 텐던의 알티큘라 파이버가 파셜 시크니스 테어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렇게 수프라스피나투 텐던의 테어가 있을 때에는 바이프시스 텐던은 당연히 잘 봐야 되고, 얘가 서블럭세이션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풀리 리전과 더불어서 서브스카플라스 텐던의 테어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그런 시사하는 소견이고, 이것이 안테리어 수피리어 테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미지지만 이제 계속 좀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보는 것은 중요하니까 나중에 다룰 로테이터 인터벌 바이프시스 풀리 리전에서 자세히 다룰 거라서 뭐 그냥 스킵하셔도 되는데 지금 한번 보고 또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이프시스 텐던이 있고 이 앞쪽으로 풀리 리전, 즉 스피리어 글렌 휴메랄 리가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참 있어야 되는 게 안 보이는 게 진단하는 게 참 어려운데, 있어야 될 구조물이 안 보이고, 여기서도 보면 스피리어 글렌 휴메랄 리가멘트는 바이프시스 텐던과 거의 패럴렐하게 가는데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기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그렇게 바이프시스 텐던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잘 보이진 않지만 서브스카플라스 텐던의 그런 이데마와 함께 스웰링이 같이 보이고 있고, 여기 보면 파 안테리어 서브스카플라스 텐던의 그런 테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딱 이런 소견이죠.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바이프시스 풀리 리전이 로테이터 커프 테어랑 동반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기억해 둬야 되는 파인딩입니다. 여기 케이스는 바이프시스 텐던이 완전히 디슬로케이션 되어서 앰프티 바이시피탈 그룹으로 보이고 있고, 위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 구조물이 스피리어 글렌 휴메랄 리가멘트인데 굉장히 이레귤러하면서 이데마가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스피리어 글렌 휴메랄 리가멘트지 바이프시스 풀리가 테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나토미상. 그러면서 알티큘라 서피스 쪽으로 이렇게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테어가 있습니다. 딱 여기에 해당한 이미지죠. XR 이미지에서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로테이터 케이블의 그 루프를 형성하는 것이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이고, 바이프시스 텐던보다 그 앞쪽에 스링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피리어 글렌 휴메랄 리가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내려가면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것이 스피리어 글렌 휴메랄 리가멘트이고, 이 루프를 형성하는 것이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서 로테이터 케이블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R 이미지에서 다
봤고, 이번에는 코로나 이미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미지에서 이걸 평가하는 건 확실히 어렵긴 하는데, 코로나 이미지에서 가장 앞쪽에서부터 보자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앞쪽에서 이렇게 프로젝션 하고 있는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라테럴 어스펙트에서부터 나와서 그리고 인프라스피라투스 텐던의 위와 아래로 가는데 주로 아래로 가는 로테이트 케이블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보이고,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와 컨버전스를 보이는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이프세스 텐던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이고,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 그 위를 덮고 있고, 여기 이제 미들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가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심하긴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가 거의 그 수피리어 레이브룸의 앵커 주변에 이렇게 같이 다양한 오리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이고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보이고 있고, 또 다른 미들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는 결국에는 이렇게 로테이터 커프의 인피리어 쪽으로 가서 로테이터 케이블이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이미지에서 이런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나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 평가하는 건 어렵지만,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좀 더 위에 있고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는 바로 인접하여서 아래에 붙어 있는 것이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이고, 이런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는 바이프세스 텐던보다 앞쪽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루하지만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XR이랑 세지탈 이미지에서 봤는데 코로나 이미지에서는 어떤지가 궁금하실까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이고 이것은 패솔로직한 상황인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프를 형성하는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있고, 그 밑에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와 붙어 있는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면서 미들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와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가 보이려고 하는 이 위치는 당연히 바이프세스 텐던보다 앞쪽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앞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뒤에서 찍은 이미지에서 보자면 이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는 즉 로테이터 케이블로 막 가고 있고, 여기에서 아주 서틀하게 일부 조금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 가 보이면서 바이프세스 텐던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프세스 텐던이 보인다는 것은 지금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가 잘 보이진 않겠죠. 그러면 패솔로지컬 상황을 보자면 여기에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가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찌글찌글하고, 여기에서 보이는 수피리어 그레인 휴메랄 리가멘트가 지금 굉장히 이레귤러하게 태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물론 파셜 에버리징 이펙트가 있긴 하지만 서브스카퓰라리스 텐던의 태어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바로 뒤에 이미지에서 보자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이미지는 이 로테이터 케이블 요거죠. 그래서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의 라테랄 컴파트먼트인 로테이터 케이블로 가는 그 파이버에 태어가 있게 되고 태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미지에서 참 평가하는 것은 확실히 좀 세지탈 이미지랑 엑시알 이미지가 제일 잘 보이죠.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테이터 커프 태어가 있을 때에는 AC 조인트의 시스트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시브한 로테이터 커프 태어가 있을 때 AC 조인트의 시스트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서 마치 굉장히 시스템 매스처럼 보이고 커다랗게 보여서 네오플라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보자면 풀스크린스 태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조인트 스페이스, 글레드 휴메라 조인트의 플루이드와 벌살 플루이드가 AC 조인트를 통해서 들어와서 초음파에서 보자면 그보다 좀 더 위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C 조인트를 통하여서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이런 것을 가이저 사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가이저 사인이라는 것은 이런 캡슐러 디펙트를 통하여서 이런 조인트 이피전과 벌사 플루이드가 AC 조인트로 나오고, 그것이 AC 조인트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시스틱한 컴포넌트를 가이저 사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MRI에서 이렇게 수프라클라비큘라 에어리어의 시스틱한 리전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틱 컴포넌트가 AC 조인트를 통하여서 글레드 휴메랄 조인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MRI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매스로 온다면 당연히 네오플라즘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글레드 휴메랄 조인트 아스로시스와 함께 본 리모델링까지 생겼고, AC 조인트 와이드닝이 있으면서 이퓨전이 있고, 위쪽으로 이퓨전이 이렇게
이렇게 어떤 메스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보자면 이렇게 글랜드 휴메라 조인트의 플루이드가 AC 조인트를 통하여서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그런 소프트 티슈 메스가 AC 조인트, 디제너티브 AC 조인트보다 위에 있게 된다면 이렇게 매시브한 테어와 그로 인해서 캡슐러 테어 서로 커뮤니케이션 된 그런 시스틱 메스 이런 소견들이 전형적인 그런 가이저 사인에 해당하는 AC 조인트 시스틱 리전입니다.